저번 수업 때 이걸 했다고? 왜 떠들어? 아니 저번 수업 때 뭘 했었죠? 필기가 안 됐어도 했거든요. 그 미사적인 거. 왜 떠들어? 자,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특히 여기 보면 파란색 불빛 보이지? 여기 네. 보이나? 네. 요게 혹시 빨간색으로 변하면 저한테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그럼 배터리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배터리 소모율이 되게 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작하면서 바꿨거든요, 새 걸로 바꿨는데 내가 해보니까 한 4번, 5번 촬영하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잠깐 끊고 교체하고, 알겠습니까? 할 테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 날 9교시에 이제 진행하는 거는 2-2에 이래 씁시다.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정규 수업에서 이 부분 조금 들어간 반도 있을 겁니다. 반도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거의 집중적으로 정규 수업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거 뭐냐면 잠깐 몇 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느냐 하면 92쪽을 좀 펴보세요. 92쪽을 펴보시면 왼쪽에 무슨 말이 있나?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시스템 왼쪽에 왼쪽에 시스템이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보통 한자어로 이제 바꾸면은 우리말로 하면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체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보통 그냥 무슨 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스템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 뭐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떤 개를 봤다. 뭐를 봤다? 어떤 개를 인식하면은 그걸 개라고 정의하면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개를 봤더니 일단 구성 요소들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됐어요?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 뭐도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들은 주변에 상당히 어떻다? 많은 거예요. 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역학적 시스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다 역학적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됐니? 그거는 B반 수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역학적 시스템 첫 시간께 올라갔습니다. 알겠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직 이제 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진행이 된 상태이긴 한데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무슨 시스템? 지구 시스템. 끝나면 바로 어디로? 생명 시스템. 이렇게 크게 3개를 다루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우리가 좀 말을 좀 바꾸면 상호작용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는 말. 요거는 뭐냐면 뭐가 있느냐? 뭐? 네, 순환이 있느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순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있다고? 순환이 있다. 그럼 이때 시스템이라는 놈은 이 종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종류의 명칭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순환이 대체로 이런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어떤 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물질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E라고 쓰면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은 혹은 개는
이론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경우의 수로 따지면 4종류인데 4종류는 아니고 3종류가 존재합니다. 몇 종류? 첫 번째 둘 다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 물질은 안 되고 에너지만 순환되는 관계가 있고 구성 요소들 간에.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서 열린 개, 열린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물질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뭐? 닫힌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고립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크게 물질이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럼 우리하고 연결 지으면 열린 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지구계 또는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도 뭐에 해당한다? 열린 계에 해당합니다. 됐죠? 인간과 꽃, 생명체 간에 물질 주고받을 수 있나? 꽃이라 해서 좀 그런가? 꽃으로부터 뭐 뽑아내서 꿀 뽑아내서 처먹잖아. 맞아. 물론 중간 단계에 누가 있었다? 벌이 또 있었고 그것도 생명체죠. 맞아요.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나? 꿀을 먹은 게 이미 에너지를 흡수한 거예요. 그 수많은 당분이 결국 어디서 왔는 건데 태양 에너지로부터 왔는 거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축적을 해놓은 거죠. 그 중 일부를 벌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꿀이 있었는데 그걸 벌들이 쪽쪽 빨아가지고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아놨는 거잖아. 그거를 낼름 인간이 받아쳐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농축된 에너지를. 맞아.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도 이것도 왔다 갔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 열린 게다. 닫힌 게의 대표적인 거는 지구하고 태양만 놓고 보면 얘들의 시스템은 닫힌 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고? 에너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질은 엄밀히 얘기하면 물질이 아예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지구 자체만 놓고 봐도 움직이는 물질 유동량에 비해서 태양에서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물질은 거의 극소량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립계는 상당히 이상적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아이디얼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할 때? 가정을 할 때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해놓을게요. 무슨 변화? 단열 변화를 정의할 때는 대부분 그 대상이 되는 놈들이 고립계로 정의가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에 대한 거 하고 싶은데 지구 시스템 그 중에서도 오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지구 시스템은 크게 봤을 때 뭐에 해당한다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는 구성 요소들이 2개 이상 있다 그래서 맞아? 지구 시스템으로 보자면은 지구 구성 요소는 총 5개입니다. 몇 개? 5개. 뭐? 첫 번째 기, 수, 지, 생, 외 이렇게 돼 있죠. 기권, 수권, 지권,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 또 뭐? 외권.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요 세 놈입니다. 생물권하고 외권은 생물권은 어차피 어디서 다룰 거고 생명 시스템 할 때 미친 듯이 그 내용 다룬 게 이미 생명 시스템을 다루는 거예요. 됐니? 외권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구 환경 요소에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됐니? 근데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 여집합이야. 알았어? 우주 전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속에 지구 여집합. 됐습니까? 바깥쪽이란 뜻이죠. 됐어요.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얘들은 몇 페이지냐 하면 얘들은 117쪽에 나와 있는 정도?
117쪽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비상교육 통합과학입니다. 그죠? 예. 혹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볼 수도 있잖아. 에이, 설마 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부터 제가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고1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딩도 본 적이 있고요. 그럼 지가 이제 커가지고 고딩 됐으면은 보겠죠. 안 봐도 상관없고. 그리고 궁금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뭔가 계속 책 얘기를 하는데 무슨 책인지는 중간에 한 번씩 언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 둘이는 요 정도 그냥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됐니? 한 개만 더 할게요. 외권은 뭐는? 외권 중에 좀 건드릴 만한 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자기장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장도 뭔가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지구자기장은 보통 북극과 남극에서 이제 쭉 자기력선이 나와서 막대자석 모양처럼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태양 반대쪽은 좀 비대칭형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이 안에서 이제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요번에 하는 구성 요소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뭐를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세 놈의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대상이 뭐 어떤 게 되느냐면 이겁니다. 각각의 첫 번째 뭐를 좀 얘기해야 된다. 1단원에서 물질을 졸라 강조하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물질과 분포. 됐어요? 요게 첫 번째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어떤 물리량의 변화에 따라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아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각의 뭐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역할은 어떤 관점이냐면 어떤 관점? 지구라고 하는 행성 속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당연히 요 위주로 하지 않고 요 순서대로 좀 할 건데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렇게 진행할게요. 처음에 쉬운 거부터 쫙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좀 까탈스러운 거 한 개 한 개씩.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건 정도로 해 놓으시고 또 오늘따라 되게 피곤하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하위 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성 물질과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씩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1단원에서 계속 물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대로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기권. 기권은 물질은 뭐뭐 있지? 화학식으로 좀 쓰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누구? N2고요. 질소. 됐습니까? 그 다음 누구? 산소 기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고요. 나머지 전부 찌끄레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N2하고 O2가 기체일 때는 거의 대부분 질량보다는 부피 비율을 많이 씁니다. 뭘 많이 쓴다고?
예, 그래서 여기 순서는 부피 비율 순서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전체 부피에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합산한 게 얼마다? 1%인데 그나마도 아르곤이 0.9%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O2 이런 것들은 많다 적다? CO2는 실제로 많다 적다? 비율이 평균값이 0.03%야. 그럼 진짜 적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 그 정도 양만 있어도 양이 조금만 거기서 조금만 늘어도 어떻게 된다? 지구 기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지구 온난화에. 됐어?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체 지구 역사 속에서 지금 인류만큼 CO2를 많이 내뿜는 상황도 없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런 기체들이 좀 주의해야 될 기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포. 분포는 이거죠. 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어디에서부터? 지표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는 몇 킬로미터까지다? 정의는 몇 킬로미터까지라고? 1000km까지입니다. 됐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아이고, 뭐라고 적어놨노? 유의미. 무슨 말이고? 그나마 우리가 학습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구간. 예를 들자면 이거지. 높이 550km도 대기권이다? 아니다? 맞기는 맞아. 근데 굳이 거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거의 공기 분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공간 안에 분자 한두 개 있을까 말까야. 됐어? 그럼 이 말이네. 지표에서부터 대기권 1000km까지는 어쨌든 공기 분자가 한 개라도 있어야 됐니? 존재하는 곳인데 확률상으로. 그게 밀도가 동일하게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다는 얘기고 지금. 내가 유의미한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야. 지표에 가까울수록 졸라 진한 거야. 됐니? 그라데이션이 밑으로 갈수록 더 엄청 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의미한 걸로 따지자면은 지표에서부터 높이 30km로 자를 때가 있고요. 높이 100km로 자를 때가 있습니다. 됐냐? 근데 주로 밑에 걸 많이 씁니다. 네. 밑에 걸 많이 쓰고. 그럼 전체 대기 중에 얼마쯤 있느냐? 여기가 99%예요. 끝났죠? 네. 그러면 한 30km 넘어가면서부터 공기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가면 이제 99.9%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1000km까지 뻗어 있기는 한데 대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공기에 대한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만 의미가 있다.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100km가 끝이다. 됐어요? 이런 정도로 기권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했는 김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글로 쓰는 거는 지금 바로 연결 진짜 MR이야. 됐나? 뭐도 좀 얘기하자. 뭐? 역할. 아까 어떤 관점에서 한다 그랬어요? 생명체 보호라는 측면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기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체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역할은 첫 번째, 모든 생명체가 하는 게 뭡니까? 숨 쉬는 건 뭐지? 그런데 주의해라. 중딩까지는 이제 너네가 이제 생물도 해야 되니까 잘 들어. 호흡은 어떤 활동입니까? 라고 했을 때 중딩까지는 말 그대로 들숨 운동, 날숨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근데 들숨, 날숨을 왜 했노? 아, 그렇지. 살려고. 그래.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뭔가 대상 목적 물질이 바깥에 있어. 그게 누구야? O2죠. 아까 대기 구성은 N2, O2 이래 있잖아. 그럼 마실 때 O2만 들어와? 잘 들어.
N2하고 O2만 있다 치자. 알겠나? 그래, 알았다. 미세먼지도 있는데. N2하고 O2만 있다 치자. 마시고 바로 내쉬는 순간에 누구는 변치 않는다. N2 70개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몇 개. 내놓을 때 그냥 들락날락만 한 거예요. 됐어? 근데 약 20개의 O2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됐어요? 마실 때. 들어가면 그 O2는 내쉴 때 20개의 CO2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O2가 바로 CO2로 바뀌어서 나와? 그게 아니고 내가 마시는 순간 폐를 지나가는 모세혈관에서 O2를 몸속 세포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됐나? 그래서 적혈구하고 결합. 그러면 그 적혈구는 온몸을 돌아가지고 O2를 조직 세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됐어? 나눠주면서 그 O2를 받은 세포는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처먹었지. 공기만 마신 게 아니고. 그걸 소화시켜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뭐로 만든다고? 그 포도당을 또 혈액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O2 받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됐니? 그럼 변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에너지도 생기고 뭐가 생긴다? CO2가 생겨요. 그래서 O2를 전달받는가 동시에 누굴 내줘? 적혈구한테. CO2를 내주는 거예요. 뭐 적혈구나 혈액이. 됐어? 그러면 이미 O2를 받으러 오는 적혈구나 혈액은 뭐를 들고 왔지? 폐에 올 때? CO2를 들고 왔는 거야. 그래서 역시 바깥에서 들숨에 의해서 들어온 누구를? O2를 끌고 갈 때 누구를? CO2를 내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짧은 순간 하는 순간에 들어갈 때는 O2가 20개 있었는데 나올 때는 누가? 그게 CO2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들어. 그 들숨 날숨을 하는 이유가 뭐고?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고? 그걸 해야만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호흡 운동은 뭐는? 호흡 운동은 운동으로 보면 들숨 날숨인데 화학적으로 보면 생물 화학적으로 보자면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화학 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호흡은 에너지 활동입니다. 무슨 활동?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 활동입니다. 됐나?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호흡은 다 하죠. 근데 그 중에 또 누구는? 식물들은 뭘 처먹지를 못하잖아. 동물은 처먹는 것도 있고 숨 쉬는 것도 있어서 그 두 개를 세포에서 결합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식충식물 몇 놈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해? 처먹지를 못하니까 광합성을 하죠. 호흡도 하면서 광합성을 하잖아. 맞아? 이때 광합성의 재료는 누구? 반대로 CO2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따라서 누구? 기권이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뭐를 공급해준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활동을 모두 통틀어서 기억해라. 그거를 전부 통틀어서 호흡과 광합성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좀 적어 드릴게요. 물질 대사의 재료 공급. 그럼 그 재료에 해당하는 게 누군데? 호흡에는 O2, 광합성에는 CO2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때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살짝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수성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이가 제일 가까워요. 또? 온도가 하네요. 그럴 리가. 뭐라고? 얘기해 방금. 공기가 안 좋다고? 공기가 없죠. 대기가 없어요. 중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됐어? 따라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공기가 없으니까 풍화 침식도 없지. 그래서 탄생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운석 구덩이들이 안 깎여 나갔다 이 말이야. 됐나? 또 하나가 뭐 있을까? 태양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제일 높지. 죽어. 아니야. 제일 높은 건 금성이야. 두 번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에너지가 그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놈은 누군데? 수성이긴 해.
예를 들어 수성에 100이 갔다 그러면 금성에는 한 50 정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워진 건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데워진 거는 금성이 많이 데워졌죠. 수성은 데워지는 면의 최고 높은 온도가 금성의 전체 평균 온도보다 낮아요. 한 100도 정도. 근데 또 하나 또 주의할 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을 받는 쪽은 졸라 높은데 밤인 영역도 있지. 밤인 영역은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됐나? 즉 뭐가 안 된다. 금성은 햇빛 쪼이는 부분이나 반대쪽이나 온도차 거의 안 나요. 왜? 보온이 안 되기 때문이야. 뭐가 안 된다고? 보온이 안 돼요. 됐어?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성이 보온 효과가 누구보다 세다 이 말이야. 됐어? 근데 수성은 아예 있어 없어? 없고 지구는 적당히 생명체가 살아갈 만큼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나? 일교차가 아무리 커봐야 얼마 정도 되노? 가장 클 때가 봄, 가을 아이가 우리 지역으로 따지자면 그때 예를 들어 낮에는 한 18도, 2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녁에 마이너스로 살짝 떨어질 때도 있고 심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30도 이상 넘는 데 있나? 잘 없죠? 아 사막 같은데 사막 같은 데는 아예 숲이 없으니까 됐어? 그 보온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대기의 보온 효과. 그렇죠. 온실 효과를 통해서 보온을 한다. 크게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하나만 더 하자. 에이씨. 대기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해 강선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외선. 뭐라고? 자외선은 그냥 냅두면 대기가 없다면 지표까지 와요. 자외선은 쪼이면은 단백질 세포들이 파괴됩니다. 탄다 이 말이야. 됐어?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근데 그 자외선만 골라 먹는 기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존입니다. 뭐라고요? 성층권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지표 위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 오존층이 사라지면 생명체가 다 사라지나? 어디 생명체는 또 살아남아? 수중 생태계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가 또 엔간한 건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됐나?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수권. 수권은요, 요거부터 좀 할게요. 수권은 분포부터 좀 얘기해야 돼. 뭐부터? 분포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크게 뭐하고 뭐로 나뉘노? 이거는 뭘로 나눈 겁니까? 그 먹는 거랑 못 먹는 거. 초딩적인 생각이고. 강물 바닷물. 초딩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짜다 안 짜다 이거 아니야. 맞아? 네. 조금 고급진 어휘를 쓰면 인간이 만든 거랑 안 만든 거. 뭔 소리야? 특정 값의 범위를 가지는 염분 이상이냐 염분 이하냐 이거 알겠어요? 염분 농도 됐나? 그래서 해수가 전부 다 염분이 평균 35 PSU 또는 퍼밀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해수는 전체 수권에 해당하는 물 중에서 얘가 98%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가 얼마? 담수입니다. 됐죠? 자, 이 중에 다시 담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환이 되느냐, 순환이 되지 않느냐로 나뉩니다. 물론 순환되지 않는다라고 분류한 놈은 순환량 비율이 안 하는 건 아닌데 비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순환 안 하는 놈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누구? 막 던지는구나.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이씨. 뭐고? 빙하입니다. 잘 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빙하는 하나 물어볼게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 있죠? 그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빙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요즘은 유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됐나? 그거는 빙하가 아니가. 얼음은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빙하는 전부 대륙 빙하를 얘기합니다.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대륙 위에 있던 놈이 미끄러져서 바닷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 대륙 빙하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대륙 빙하가 전체 담수 중에서 90% 정도 됩니다. 자,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누구? 빙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순환되는 것 중에 유동량으로 뭐로? 유동량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지하수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뭘까요? 호수고요. 그 다음이 각종 하천수를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물어볼게요. 전체 수권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그 다음에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빙하. 순환하는 것 중에는 담수 중에는 지하수 많다.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곤란한 정도가 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됐어요? 극도로 조금 사람을 좀 짜증나게 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값을 다 주고요. 갑자기 이래 물어본 거야. 위에 설명되어 있는 표와 값을 보고 다음 문장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하가 전체 수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몰라요. 맞나? 없잖아. 계산되죠? 네. 얘가 98이라고 주어졌으면 나머지 다가 뭐다? 2%인데 2% 중에 몇 %니까? 1.8% 맞아요? 네. 그런 정도는 물어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1.8을 외워야 돼? 주어진 값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장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 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해수를 가지고 이제 구성성분을 얘기 많이 합니다. 뭐를 가지고? 해수를 가지고 구성성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일 많은 거는 누구냐면요. 얘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 다음이 수소. 됐습니까? 물이니까. 그 다음 많은 게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염류입니다. 뭐라고? 녹아있는 거.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요 순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권의 역할.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지구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뭐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다. 액체 상태의 물이 지표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명체에게는.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지구를 제외한 다른 천체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천체가 있을까요? 잘 들어. 이런 게 주의해야 돼. 명칭을 정확하게 어떤 문장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판정해야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얼음이 있는 곳 있나? 지구 말고. 화성이에요. 극관에 보면 드라이 아이스하고 얼음하고 짬뽕된 물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표면에 있지? 얼음은 어쨌든 어딘가 있어요. 그 다음 에우로파라고 있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 거기에도 있습니다. 됐나? 내가 다시 물어볼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세대부터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없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이래 물어보면 되지. 잘 들어. 얼음이 놓여 있으면 밑바닥에는 얼음 밑면에는 반드시 물입니다.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물이란 놈은 압력이 가해지면은 녹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거야. 알아서? 스케이트를 타면 스케이트 날에 내 체중이 다 실리지. 신발일 때는 면적이 넓은데 날이 되면 어떻게 돼? 좁아지죠. 접촉 면적이. 그러면 뭐가 세지노? 내 몸무게가 변하나?
그럼 내가 내 몸무게로 얼음판을 내리 누르는 전체 힘은 스케이트 위에 서 있나 신발을 신고 서 있나 똑같죠. 면적이 어디가 좁아? 스케이트 때 좁지. 그래서 동일한 무게인데 작용하는 압력은 스케이트 신었을 때 더 세지죠. 누르는 힘이 세지면 스케이트 날 있는 쪽에 물이 형성돼요. 그래서 마찰이 줄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H2O라는 놈의 특이한 특징이에요. 됐니? 즉 바꿔 얘기하면 그 물이란 놈이 표면에서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해수가 존재한다는 어떤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물이란 놈이 다른 놈에 비해서 뭐가 크다? 비열이라는 게 큽니다. 비열이 뭔데? 쉽게 생각해라. 비열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가 잘 안 변하려는 성질. 온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잘 들어. 온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비열이 크다. 맞나? 비열이 클수록 유지하는 성질이 크다. 온도가 잘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하지. 낮과 밤일 때 물의 온도 차는 거의 다른 물질에 비해서 거의 안 생겨요. 따라서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 얘가? 그렇죠. 보온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 수중생물한테는 체온 유지를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 대부분의 생명체가 구성물질이 뭘로 되어 있다? 물이기 때문에 보온 효과도 되고 뭐도 일으킨다? 그 자체만으로도 체온 유지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준다.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정도만 알아도 있죠. 그 물이란 놈이 액체로 존재할 때, 뭐로 존재할 때? 액체 상태의 물인 경우에 상당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녹일 수 있는 물질이 많아요. 뭐라고? 즉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말로 하면 용매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액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앵간한 물질 집어넣으면 앵간하면 물 속에 어떻게 된다? 녹아서 이렇게 이온 상태든 입자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비타민 결핍이 만약에 여러 국에 일어났어야 됐니? 그 경우에 비타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된다? 발포성 비타민이라고 본 적 있어요? 물에 넣으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있지? 그러면 내 필요한 거 한꺼번에 한 3개 다 집어넣고 원샷 때리면 다 들어가? 다 들어가요. 물에 녹았으니까. 흡수도 다 되고, 알았어? 즉 생명체에 필요한 얘가 용매로서의 용매 역할이 어떻기 때문에 다른 액체성 물질보다 어떻다? 크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 공급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뭐 하노? 다음 주 이 시간에 직권의 구성물질, 분포, 역할. 됐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네, 증상구조 하면은 다음 주 이 시간은 마무리 될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뭐 합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게 탄소화합물하고 규산염체였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 이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하고도 좀 섞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씨발, 둘이 조용해. 리액션을 하는 거는 내가 뭐라 안 합니다. 대놔놓고 처음부터 기 들어와가지고 처지끼고 장난치고 속닥속닥 거리는데 요즘 신경 예민합니다. 알겠어요? 녹화 중이지 지금. 틀어놓고 하지. 죽인다 이 말이야. 알았어? 소리 끄고 영상만 내보낼 수도 있고 영상 끄고 마이크 켜놓고 패는 소리가 나가도록 해주면 시청자 입장에서 졸라 궁금하겠죠? 조심해라. 경고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까?